안녕하세요. 같이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도 개정된 업무방법서 1과목 관련된 요약 두 번째 시간으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에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각각 품목에 해당되는 특정 보상하는 손해가 무엇인지 이제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재해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들, 어떠한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뭐 빈칸 넣기나 아니면 서술하는 부분들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먼저 이제 각각 품목에 대해서 특정 보상하는 손해가 무엇인지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농작물이나 시설에서 해당되고요. 자연재해 11가지 항목이랑 조수의 화재에서 자조화, 이 내용들은 이제 모든 종합위험의 거의 공통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수학기 2종이라고 해서 수학전에는 종합위험인데 수학기에는 2종만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을 해당되는 품목이 이제 복분자 무화과가 있고요. 이 태풍, 강풍, 우박은 특정 위험에 대부분 다 해당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이제 7종, 5종이 있는데 이 적과전 종합위험 2의 적과 후에 대한 내용들인데, 적과 후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7종을 해주는데 이제 부보장인 일소나 가을 농사기를 부보장하게 되면 이제 5종을 보장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적과 후 같은 경우는 태우, 집지화 이렇게 해서 외우죠. 이 자세한 내용들은 뒷부분에서 보실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8종에 해당되는 게 인삼 같은 경우 작물은 특정 위험인데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에 해당되고요. 이 인삼의 특정 위험 같은 경우는 8종이 태우, 집지화 해서 이제 지진이 빠져 있고요. 대신 침수, 폭설, 폭염, 냉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또 이렇게 작물의 특성상 이렇게 침수나 폭설, 폭염의 냉해가 더 받는지 그런 부분들은 뒤쪽에서 이미지를 통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병충해에 관련된 보장을 해주는 게 과수의 복숭아 한 가지가 있죠. 세균공원병. 벼 같은 경우 이제 7종 보장이 있고요. 감자 같은 경우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이 되고 고추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밭작물과 논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인지 해충인지도 좀 구분하실 정도까지 실력이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감자나 고추 같은 경우는 3급이나 3등급에 기타라는 문구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1, 2등급이나 1, 2급을 외우시는 게 좀 현명하실 것 같으십니다. 그리고 대신 해충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가격 하락,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해당되는 거고, 과수에서는 포도, 그다음에 밭작물에는 마양, 감, 고, 양, 콩이 있습니다. 감자는 이제 가을 감자만 해당되고요.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하락했을 시에 이제 가격 하락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감귤 같은 경우 동상의 과실손해 보장이 있습니다. 이게 업무방송에 나와 있는 대부분 품목인데, 근데 대부분이 이 과수에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된다고 하시는 게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먼저 이제 보상하는 손해에 있어서 자연재해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보실 건데요. 지금 이 햄토리가 이름이 태우입니다. 태우가 살았습니다. 지금 이 얼어있는 냉동설 안에서 배가 고파서 울면서 낚시를 하고 있네요. 근데 조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폭식을 했다네요. 그래서 호강하며 잘 살았답니다. 태우 냉동설 안에 조기 폭식해서 호강하며 잘 살았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보상하는 손해에서 종합위험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위험은 자연재해 11항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구분할 수 있고, 조수해 같은 경우는 새나 짐승, 화재는 이제 화재로 인한 피해고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배고픈 태우가 냉동설 안에 조기를 이제 폭식해서 호강했다.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이제 태풍 같은 경우 기상청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할 때 발령 지역에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바람과 비를 이제 동반하고 있고요. 먼저 바람 부분에 있어서 강풍은 강한 바람 또는 돌풍, 비 부분에 있어서는 호우가 많은 양의 비고요. 또 한해 같은 경우는 가뭄 피해라고 하고 지속적인 강우 부족, 그러니까 비 부족으로 인해서 토양 수분 부족이 되는 거고요. 설에는 추울 때 눈으로 내리는 거고 비가. 그다음에 우박 같은 경우는 눈이 더 추울 때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이가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가 우박입니다. 냉해 같은 경우는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그리고 이제 동상해 같은 경우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폭염은 이제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고요. 그리고 조해 같은 경우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간석지 등 연안지대의 바닷물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피해. 마지막으로 기타 자연재해 같은 경우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라고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태풍 같은 경우는 바람과 비, 그 중에서 이제 바람은 강풍, 그 다음에 비는 이제 호우랑 한해와 관련되어 있는데, 호우는 이제 많은 양의 비고요. 한해 가뭄 피해는 적은 강우로 인해서 토양 수분 부족
피해 발생하는 거고, 날씨가 추우면 이제 비가 아니라 눈이 내리겠죠. 그래서 눈 피해, 그다음에 눈이 뭉쳐가지고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이가 더 내리면 더 피해가 심할 거고요. 그리고 추위에 따라서 냉해 같은 경우는 찬 기온이고요. 동상해 같은 경우는 얼어서 발생한 피해. 그다음에 추웠으니까 더운 거는 이제 폭염, 매우 심한 더위. 그리고 기타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어떤 바닷물 같은 자연 현상은 조해. 그다음에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 현상 같은 경우는 기타 자연재해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먼저 이제 보상 손해에서 과수 품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과수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하는지, 그 보장에 따른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보상한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무 손해, 비가림 시설, 가격 하락, 병충해, 동상해, 수확전, 수확전 종합, 수확기 특정 위험으로 이제 구분이 가능하고요. 먼저 나무 손해 보장 같은 경우는 과수가 총 지금 13가지 품목인데, 포복자, 밤참, 대매, 오유, 오감, 복무.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밤이나 대추나 오미자, 오디, 복분자, 우연히 이제 한 칸씩 띄어 있네요. 이 5가지에 대해서만 나무 보장 안 해주고, 나머지는 나무 손해 보장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나무 가격이 이제 포도만 4만 원으로 기재돼서 되어 있고, 나머지 품목들은 나무 가입 금액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한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위험이니까요. 다음으로 이제 비가림 시설 보장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대추, 참다래가 해당되고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인데, 이제 화재 같은 경우는 비가림 시설 특약으로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격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밭작물은 나중에 또 밭작물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한 손해는 이제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였을 시에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병충해 보장 과수는 이제 복숭아만 해당이 되고요. 세균 구멍병으로 해서 이것도 병입니다, 병. 세균 때문에 구멍이 나서 이제 심각한 병이라고 하고요. 동상해 과실손해 보장 같은 경우는 감귤만 해당되는 거고, 보험 기간 이후에 수확기에 동해로 인한 과실손해 보장 피해를 이제 입었을 시에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수확전 종합위험이나 수확기 특정위험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복분자랑 무화과가 해당되는 거고, 먼저 수확전 종합위험은 복분자는 이듬해 5월 30일 이전, 무화과는 이듬해 7월 30일 이전이고요. 종합위험이니까 자조하가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확기 특정위험 같은 경우는 복분자는 그 이듬해 5월 31일 다음인 6월 1일부터, 무화과는 이듬해인 7월 31일 이후인 8월 2일 이후부터 해당하는 이제 보상하는 손해는 이제 태풍, 강풍, 우박 이 종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병해충을 암기하기 위해서 한 2가지 이미지를 보실 건데요. 먼저 이제 병의 경우에는 이제 병해충이 7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7종을 암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등장인물이 이 흰 줄무늬를 입은 도깨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흰 줄무늬를 입은 도깨비가 이 병해충 7종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흰 줄무늬 도깨비가 잡아먹새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해당하는 이제 병해충 이름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자를 병충해 외울 건데요. 감자는 좀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한 여자의 소개팅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얼굴이 크고 귀엽고 애교는 많지만 못생긴 같이 공부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얼굴이 타에 탔어요. 그리고 얼굴이 커서 좀 귀엽게 보이려고 얼굴 반쪽을 가렸고요. 그 다음에 귀엽게, 그러니까 탄 얼굴 반쪽을 가리고 귀엽게 겹둔 게 애교를 피우는 거죠. 아주 귀엽네요. 애교쟁이. 큰 오빠 뿌 라고 했더니 이 소개팅 남자가 그걸 보고서 이제 식겁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흰 얼굴의 소개팅 남이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문으로 듣기로는 그 소개팅 남의 이 각공녀의 평가는 50점이었다고 합니다. 큰 오빠 뿌 이 부분이 이제 충해 부분이에요. 네,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세균 구멍병 이제 병만 있고요. 이제 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도깨비 나타나서 병해충 7종을 잡아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흰 줄무늬 입은 도깨비가 나타나서 잡아먹새 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흰잎 마른병, 줄무늬 잎마른병, 도열병, 깨시무늬병, 벼멸구, 먹노린재, 세균성 벼 알마른병이 있고요. 벼멸구랑 먹노린재는 이제 충해에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병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감자 같은 경우에 이 하단에 있는 것들은 다 충해나 그러니까 해충이고요.
그리고 윗부분에 있는 게 다 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병자로 끝나는 게 다 병이고, 어떤 벌레나 나방이나 어떤 충으로 끝나거나 진딧물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제 충해라고 보시면 되세요. 먼저 3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탄 얼굴을 한 큰 얼굴이 있어서 반쪽을 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귀엽게 애교스럽게 격동하게 큰 오빠 뿌 이렇게 귀엽게 한 멘트가 해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소개팅남이 그 흰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게 3급에 해당되고 50점 맞았잖아요. 인정비율 50점입니다. 3급 같은 기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 암기하시고 이 부분들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병이랑 충해가 어떤 건지 거기까지 구분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으세요. 간단히 가을 감자의 1급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역병, 계알쭉병, 모자이크병, 무름병, 둘레썩은병, 가루 더댕이병, 잎 말림병, 감자뿔 나방이 있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1급에는 감자뿔 나방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고 인정비율은 90%가 해당됩니다. 2급은 이제 혹색 부패병, 시드름병, 마른 썩은병, 풍마른병, 줄기 검은병, 더댕이병, 균핵병, 검은무늬 썩은병, 줄기 기부 썩은병이 있고요. 해충으로 진딧물류, 아메리카 입굴파리, 방아벌레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감자에서 해충에 해당되는 부분 1급은 이제 감자가 들어가니까 감자뿔나방이라고 그냥 쉽게 암기하실 수 있고 3급은 해충은 큰오빠 뿌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고추 같은 경우도 이제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인정비율은 70%, 50%, 30%로 각각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은 역풋, 바세탄, 해서 역병, 품마른병, 바이러스병, 세균성 전문의병, 탄저병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2등급 같은 경우는 제씨 담담해서 잿빛 곰팡이병, 시드름병, 담배가루이, 담배나방. 그다음에 3등급은 흰균 무진해서 흰가루병, 균핵병, 무름병. 그리고 해충으로 진딧물 및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3등급은 기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1등급, 2등급을 암기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아무래도 병 같은 경우는 전파도 심하고 또 피해도 극심하다고 해서 지금 고추에서는 1등급은 해충은 없어요. 그리고 2등급은 담담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3등급에 이제 진딧물이 해충으로 추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부분에서는 이제 종합위험에서 자연재해 11종에 대해서 봤었고요. 이제 더 특정에 대해서 보실 건데 이제 2종인지 7종인지 8종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종에 해당되는 복분자 무화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기 특정위험 품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태풍, 강풍 같은 경우 이제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바람과 비가 이제 태풍의 내용이고 강풍에 대한 부분은 최대 순간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이고 이때 강풍은 세계의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 자료 중 가장 큰 수치. 우박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얼음 알갱이 또는 얼음 덩이가 내리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뒷부분에도 이제 특정 위험에는 태풍, 강풍, 우박이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으로는 특정 7종에 해당되는 적과전 종합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적과 종류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로 종합위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실이나 나무에 해당되는 종합위험인데 적과전 종합 2에는 폭염이라는 문구가 자연재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관이랑 다른 부분에는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폭염도 자연재해에 속한다는 거. 다음으로 이제 적과 종류 이후에는 먼저 태풍이 있고요. 강풍이랑 두 가지로 이제 용어를 정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바람과 비, 강풍은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이라고 하고 세계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 자료 중 가장 수치를 이제 강풍이라고 정의해 놨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박 같은 경우는 얼음 알갱이 또는 얼음 덩이가 내리는 현상이고요.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호우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 관측 장비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를 말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지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지진을 말하면서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규모 5.0 이상으로 지진 통보를 발생하고 그 위치한 시군 또는 그 인접한 시군까지 피해를 다 같이 인정하는 게 지진이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6번째 가을 동상 같은 경우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입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이 하나며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 중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
과실 또는 입이 얼어서 피하는 거고, 이제 육안으로 판별 가능해야 되는 게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피해 같은 경우는 단감, 떫은감 10월 31일까지 나무 전체 잎 중에서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를 가을 동상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소 피해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인해서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는 건데,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기온을 말하면서 폭염특보가 발령할 때부터 해제 후 72시간 3일 이내에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하나 보상을 합니다. 이때 폭염특보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폭염특보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일소 피해 같은 경우는 정의랑 이런 부분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가을 동상을 위주로 해서 더 공부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는 사진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이 사진은 그 사과나무입니다. 적과는 종합 2에 해당되는 사과 같은 경우는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 되기 전에 이제 보장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폭설 피해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침수 피해도 좀 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과실이기 때문에 이 땅을 통해서 어떤 열이나 아니면 이 추위가, 이게 피해가 좀 덜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가을 동상해 같은 경우는 또한 이제 이런 과일이나 잎에 대해서 피해가 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과실에 직접적으로 더운 일소 피해를 이제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인삼 같은 경우는 땅 속에다가 작물을 재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장 기간이 11월 1일부터 이듬해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겨울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 때 눈이 많이 내리면 이런 폭설 피해도,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 이렇게 침수 피해도 입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물이 땅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찬 기온으로 해서 냉해나 아니면 땅으로 들어오는 더운 폭염 피해도 이렇게 입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작물에 대해서 특성들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상한 손에 인삼의 8종에는 지진은 빠져있지만 이 침수나 폭설, 그 다음에 땅을 통해서 냉해나 폭염 피해도 더 있다는 거. 그럼 인삼 관련된 보상하는 재해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종이고요. 먼저 이제 태풍 같은 경우는 강풍을 동반하고요. 그래서 바람과 비, 해당 지역의 바람과 비 또는 강풍의 최대 순간 풍속 13m/s 이상의 강풍이 될 거고요. 우박은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이가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 그리고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특보를 발령할 때 해당 지역의 비 또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상태를 말하고요. 화재는 이제 화재 피해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삼에만 있는 이제 침수에 관련된 내용들,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이 유입되어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 그리고 고랑 바닥으로부터 침수 높이가 최소 15cm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인수 제한에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다음으로 폭설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이제 특보를 발령할 때 해당 지역의 눈 또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냉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추라미 전엽기, 4에서 5월 중에 해당 지역의 최저 기온 0.5도 이하의 찬 기온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하고요. 역시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소나 가을 동상해, 냉해는 육안으로 판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폭염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최고 기온 30도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입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50% 이상 있는 경우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관 종합에 있었던 일소 피해나 가을 동상해, 그리고 이 인삼에 있는 냉해나 폭염 같은 경우는 다 육안으로 판별이 가능한 피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보상한 손해, 아까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특정 보상한 손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분을 하면 이제 11가지인지 2가지인지 7가지인지 8가지인지 몇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지, 그다음에 병충해, 가격 하락, 이제 기타로 구분할 수 있고요. 먼저 11가지 항목은 자연재해 11가지 항목 되는 부분이 대부분의 농작물, 비가림설까지 포함하고요.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있고요. 2가지는 이제 복분자 무화과고 수확전 종합위험 해당하는 품목이죠. 수확계는 태풍, 강풍, 우박만 보장해 줍니다. 7가지 항목이 되는 거는 적과전 종합 2로 부부장이 포함 안 됐을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적과 후에 실종인데 태우집지화, 그리고 일소 가을 동상에 있고요. 7가지 항목은, 8가지 항목은 인삼의 특정에 대한 해당 부분이고, 태우집지화에서 이제 지진이 빠져 있고 대신 물 피해, 눈 피해, 그다음에 추위, 더위에 대한 부분들이 침수, 폭설, 냉해, 폭염으로 지금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병충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숭아, 벼, 감자, 고추 총 4가지 품목이 있고요. 복숭아는 1가지 세균 공응병, 벼는
흰 줄무늬 입은 도깨비 잡아먹새 7종, 그 다음에 감자는 1, 2, 3종에서 큰오빠 뿌 했던 게 있었죠, 3급에. 그 다음에 1, 2, 3급 등급의 고추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 벼나 감자, 고추 같은 경우는 병이랑 해충까지도 구분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가격 하락되는 품목은 과수에는 포도, 그 다음에 밭작물에는 마, 양, 감, 고, 양콩. 내용으로는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하락했을 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기타로는 감귤이 동상의 과실 손해 보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보상 손해 중 마지막인 원해랑 버섯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분을 해서 보시면 보통약관이랑 특별약관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보통약관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그리고 각각 해당되는 시설 작물 또는 이제 버섯이 있고요. 특별약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윗부분에서 화재가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화재랑 화재 대물 배상 책임, 그리고 수재 위험에 대해서 부보장에 대한 부분이 특별약관으로 지금 와 있고요. 먼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는 이제 특별약관으로 내려와 있고요. 시설 작물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이제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재는 이제 화재에 있고, 먼저 시설 작물은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만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과 같이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입은 손해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먼저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시설 작물까지 피해를 입히면 보장을 해주겠다. 다음으로는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연재해로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크게 발생해서 농업용 시설물의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논작물이나 밭작물에 나와 있던 경작불능이랑 유사하네요. 예전에 그런 경작불능 같은 경우도 70% 이상 피해가 발생하고 포기하면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했던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65%로 이제 수정이 됐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 시설 작물이나 버섯 같은 경우는 해당 작물이 이제 70% 이상 크게 발생을 하고 포기하면 이런 부분은 보장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항들 꼭 암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 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그러니까 뭐 농업시설물 됐든지 부대시설 됐든 각각 시설 내에서 화재 사고로 발생을 했는데 그게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면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 내용이고요. 수재위험 부보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수재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제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수재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면 안 되는데 제한적으로 그걸 보장해주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것들을 인정해주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시면 하천 및 상습 침수구역의 인수제한 물건에 대하여 동특약 가입 후 제한적 인수 허용한다. 그러니까 하천이나 상습 침수구역 같은 경우는 인수제한에 걸려서 인수를 못 하잖아요. 하지만 수재위험 부보장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 안 해주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수를 허용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내용을 한번 다 쭉 훑어봤고, 네, 다음 시간에도 이제 1과목 요약 자료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카페에 손해평가사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창업을 했으니까요. 오셔서 좋은 의견들 나눠주시고 이 관련된 영상 자료들도 그쪽에 올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5월달부터 시작하는 이제 비공개 유료 스터디도 카페에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로 이제 공개 스터디를 한번 할 건데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할 거고요. 4월 18일이랑 19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관련된 내용들도 카페에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런 영상이 더 필요하시면 꼭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